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이재훈의 해동화식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성균관대 안대회 교수님이 발굴하여 번역하셨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18세기 조선을 가난을 안빈낙도라 부르며 찬양하던 시대에 부자가 되기를 권하는 발칙한 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재훈의 해동화식전입니다. 이 책은 재테크를 천박한 욕망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자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시대를 너무 일찍 찾아온 이 이단아의 목소리,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둘, 저자 이재훈은 명문가 후손이었지만 서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벼슬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좌절하는 대신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공허한 도덕 경전 대신 치열한 시장 경제를 택한 것이죠. 그는 가난에 빠진 양반과 백성들에게 부자가 되는 당당한 권리를 쥐어주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출세가 막힌 아웃사이더의 분노가 어떻게 위대한 실용주의로 피어났을까요? 셋, 돈 없이도 도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조선사회는 가난을 청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재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난은 악덕이고 부는 미덕이라는 겁니다. 곡간이 차야 예절을 알듯이 부자가 되어야 비로소 인의예지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는 맛 좋은 고기나 회처럼 누구나 원하는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도덕이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부라는 기초공사는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요? 흥부를 생각해보세요. 심성은 착하다지만 제대로 일하지도 않으며 대책 없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입히고 먹이지도 못한다면 무능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과연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부자가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무기를 가졌습니까? 이재훈은 거상이 되기 위한 5가지 자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곤경에 처해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 무에서 유를 찾는 지혜, 기회를 포착하면 과감하게 결단하는 용기,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게으름 피우지 않는 성실함, 그리고 남과 함께 일할 때 속이지 않는 신의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자로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5. 이재훈은 경영의 단계를 3개의 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1차원의 하등 경영은 오직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버티는 단계입니다. 2차원의 중등 경영은 땅의 자원과 사람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단계입니다. 3차원의 상등 경영은 하늘의 타이밍을 비롯해 땅과 사람의 능력을 모두 발휘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최고의 부자는 땀 흘리는 자가 아니라 거대한 시운과 시스템의 파도를 타는 자입니다. 6. 낯선 사람에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까? 고아 출신 무역상인 이진욱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1000냥을 투자받아서 낯선 일본인 하인에게 과감히 거금을 맡기는 파격적인 투자를 감행합니다. 3년 후에 그 자본은 수만 냥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의 인삼을 사재기하고 일본 수출을 독점하며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국제적 아비트라지와 과감한 위임, 사람을 믿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본주의적 투자입니다. 7. 구두쇠를 그저 쩌쩌한 사람이라고 비웃으신 적 있습니까? 굴비를 매달아 놓고 자주 쳐다보면 짜다고 했다는 자린고비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1년에 콩 5대로 된장을 담가 버텼다는 이 극단적인 모습은 단순한 인색함이 아닙니다. 이재훈은 이를 시드머니의 절대적 사수라고 분석합니다. 좁쌀 한 알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강력한 자산 방어 의지인 셈이죠.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8.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도망치십니까? 아니면 베팅하십니까? 김극술의 아내는 가세가 기울자 승부수를 던집니다. 한양의 모든 당귀를 사들이는 매점 매석을 감행한 것입니다. 시장의 풍기 현상을 예측한 그녀는 당귀의 가격이 10배로 폭등하자 조금씩 시장의 물건을 풀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사고, 간절할 때 파는 것, 정보의 비대칭과 시장의 타이밍을 읽은 승부였습니다. 9.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마법. 복리의 힘을 믿으십니까? 안씨 집안의 늙은 종은 천냥을 받아 장사에 나섰습니다. 1년 뒤에 오겠다던 그는 10년간 잠적해버립니다. 하지만 원산의 객주에서 성실함으로 신용을 쌓고 레버리지 투자를 반복한 끝에 그 돈은 1000냥이 13만 냥으로 130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간섭하지 않은 주인의 굳건한 신뢰와 전문 경영인의 긴 시간이 만나 거대한 복리의 기적을 쏘아올린 것입니다. 열. 가진 것이 몸뚱이 하나뿐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본으로 삼겠습니까? 자갈쇠는 종각 밑에서 자는 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과 한 약속은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도둑 맞은 척 시험했을 때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약속을 이행했죠. 이 사건으로 그는 상인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그야말로 움직이는 금고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이 단단한 평판 자본으로 굳어질 때 거지도 최고의 금융업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1. 돈의 심장부는 어디에서 뛰고 있을까요? 조선의 월스트리트 바로 한양과 시전이었습니다. 한양의 토지 면적은 전국의 4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부 5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팔도의 모든 물산이 모였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거대한 유통의 허브였기 때문입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뜨겁고 치열하게 교류하는 맥락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12. 조선시대부의 원천은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팔도의 물산 지도를 보면 각 지역의 강점이 선명합니다. 평양과 의주는 대중국 무역의 관문으로 은과 비단이 넘쳐나는 화려한 소비 도시였습니다. 관북은 인삼과 담비가죽 같은 고부가 가치 특수작물의 산지였죠. 전주는 농업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곡창지대였고 동래는 일본 무역과 은이 유입되는 창구였습니다. 각자의 땅이 가진 지리적 특성을 꿰뚫어보는 자만이돈의 길목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13. 이토록 위대한 통찰이 왜 200년 동안이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요? 이재혼의 혁명적인 상업정신은 굳건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서파라는 불리한 신분,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소인배의 짓이라는 성리학적 도그마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다행히 1820년 필사본을 통해 기적적으로 전해졌지만 주류 사회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만약 조선이 이 실용주의를 조금 더 일찍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4. 3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동화 식전은 서구 도입 이전에 자생적인 상업 자본주의 정신이 존재했음을 증명합니다. 명분보다 실리를 챙기고 체면보다 생존을 중시한 현대적 경영 철학입니다. 또한 부자는 악인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아직도 부끄러우십니까? 이재훈은 우리를 향해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군자 역시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밤낮으로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 헛된 체면을 버리고 당당하게 부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이 짓고 은대회 교수님이 번역하신 해동화식전이었습니다. 이 책과 일본의 시부사와 H라는 인물이 쓴 논어와 주판이라는 책을 비교해서 읽으면 더 풍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과 이익은 양립할 수 있다는 놀랍도록 닮은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